네, 요즘 참 삶이 팍팍하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장기적인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생계형 생활 범죄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새 아이의 아빠가 이 생활이 막막하니까요. 분유나 생필품을 훔치는 경우도 있고 또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아서 달아나는 이런 사건 사고 소식들도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생계형 범죄자에게 예. 이 처벌보다는 직업 훈련을 통해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의 네. 이런 제도를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시행 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생계형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 훈련을 받게 되면 이 조건부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우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서는요, 청주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김석재 차장검사 모시고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건부로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게 생계형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소유예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생계형 범죄 그러면 어느 범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생계형 범죄가 뭐다라고 네.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음. 가장 일반적으로는 직업이 없거나 안 그러면 돈이 없어서 예. 생필품이라든지 식료품을 훔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무전 취식을 하는 경우처럼 소액 사기 사범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거고요.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죄명에 상관없이 생계 문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모두 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다시피 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생계형 범죄율도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충북의 생계형 범죄율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네. 충북 지역도 예외 없이 경기 불황 때문에 절도라든지 사기 같은 어떤 그런 생계형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청 통계를 보니까 지난 3월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절도는 6.6% 정도, 사기는 0.8% 정도 늘어난 그런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직업 훈련을 받게 되면 조건부로 기소유예를 해주겠다 이런 방침 같은데요. 근데 기소유예라는 것도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네.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네. 기소유예는 어떤 겁니까? 예, 일반 시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기소유예라든지 하는 그런 법률 용어들이 쉽지 네.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그런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저희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형이라든지 어떤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재판을 회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소 절차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범죄도 되게 가볍거나 안 그러면 죄를 저지른 사정도 딱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처벌보다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소유예 제도라고 하는데요. 기소유예 제도는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생계형 범죄자들은 어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이번에 저희 청에서 마련한 제도는 이런 생계형 범죄자들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을 받거나 안 그러면 용접이나 배관 같은 취업 관련된 기능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육 참가자들이 아무래도 생계형 범죄자들이다 보니까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번 제도는 필요한 경우에는 숙식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예. 교육 참가 수당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이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네,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생계형 범죄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네. 교화의 노력 중에 하나인 거겠죠? 물론입니다. 네. 생계형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대개는 이 사람들이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 범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 경우에 언론에서 이제 어떤 피의자가 몇백 원 또는 몇천 원 정도 훔쳤을
정도의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는데 징역 뭐 2년이나 3년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기도 하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도같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생계 문제만 해결되면 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그런 가능성들이 아주 높은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제도는 이런 생계형 범죄자들께 숙식이라든지 교육 참여 수당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계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본란을 좀 덜 느끼고 교육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예. 취업까지 지원을 해드리고요. 예.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전과자들이 생기는 것도 막고 한 번 실수를 한 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막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정 기간 뭐 숙식까지도 제공하면서 네. 안정된 이런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또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어떤 절차,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네. 거예요? 우선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검찰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전과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범죄를 반성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런 교육 훈련을 받았을 때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복지공단의 직업훈련을 의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복지공단에서는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취업도 설계해주고 직업 능력도 개발해주고 취업을 지원해준다든지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먼저 취업을 설계하는 과정은 개개인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분에게 가장 적합한 어떤 취업 계획을 세워주는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직업 훈련을 통해서 그분이 직업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별로 세운 취업 계획에 따라서 취업이라든지 창업 교육이 진행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참가 수당도 지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을 지원하는 과정은 취업이라든지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예. 취업 정보를 제공해드리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력서를 작성해드리거나 면접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을 드리죠. 그리고 취업이라든지 창업이 성공했다고 해서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까지 해드립니다. 취업이 성공한 분들께는 취업 성공 수당도 지급해드리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오랫동안 한 직장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래 근무하실 수 있도록 1년 이상 근무를 하신 경우에는 연 180만 원까지 장기 근속 수당도 지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국 법무부 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고 네.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복지공단이 전국에 지부가 다 나눠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 본부를 비롯해서 서울이라든지 인천, 경기 같은 전국 각 지역에 20여 개 지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청주시 서운구에 충북지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자기 주거지에서 거주하면서 편안하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직업이 없기 때문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네,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한테는 숙식 제공도 해드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런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용기 내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숙식도 제공해 주신다 하셨는데요.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숙식이 네. 제공되는지도 궁금해요. 공단 각 지부에는 자체적으로 생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소속의 기술교육원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분들은 이런 생활관이라든지 기숙사에서 생활하시면서 편안하게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직업 훈련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특히 뭐 배관 배우세요. 네네. 뭐 자동차 정비 배우세요. 이런 건 아니고요. 분명히 이제 본인의 특기 적성을 살려서 그럼요. 예. 선택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자격증을 원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자격증을 맞습니다.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 대상자하고 상담을 통해서 네. 개인한테 가장 적합한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용접이라든지 배관 그리고 자동차 정비 같은 전문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무래도 취업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문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분들
분들의 경우에는 네. 공단 소속의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교육원에서 그런 해당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교육원은 전국에 5곳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용접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나 인천, 그리고 자동차 정비 같은 경우에는 홍성, 영농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여성분들은 이런 교육원과는 별도로 경기도 화성에 여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분들에게 어떤 친숙한 바리스타 과정이라든지 제과 제빵, 그리고 의류 리폼 같은 교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이 훈련과정 이외에 네. 다른 기능들을 배우고 싶다, 과정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 네.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학원에서 자기가 필요한 교육을 단기간에 받고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일반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한테는 일정 정도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자들이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네, 이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직업 훈련을 받으시면 조건부로 기소 유예를 해줄 수 있는, 네. 특히 이제 생활형 범죄에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게 잘 성공이 되면 지금 시범운행인 것 같은데요. 네.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제도는 저희 청주검찰청에서 1년간 시범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이 된다라는 판단이 들면 앞으로는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돼서 생계형 범죄라는 말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성공적인 어떤 시행을 위해서 네. 우리 각급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불필요한 전과자들이 좀 줄어들고 네. 재범 방지에 좀 도움이 돼서 건강한 지역사회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주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이시죠. 김석재 차장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선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